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하게 되는 과목은요, 바로 contract입니다. contract. 자, 이거 첫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클래스 0, 바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ract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웬만한 계약은 다 하고 삽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물건 사죠, 물건. 물건 살 때 물건 가져와서 마트를 갖다 찍겠어요, 마트. 네, 마트에 가게 되면은 물건을 가져오죠. 가져간 다음에 이제 캐시어한테 줍니다. 그럼 주면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죠. 자, 이거 뭘까요? 계약 당연히 맞죠. 당연히 계약 맞고요. 또 어떠한 것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중고나라, 우리 중고나라 있죠, 중고나라. 중고나라에 보면은 글을 올려놓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제안을 하기도 하죠. 가격 좀 깎아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이제 대서 중에 뭐 오퍼를 하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괜찮아요, 그래 가격 더 깎아세요 해서 받아주면 업세턴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물건 주고받고 돈도 주고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약이라는 건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세입자로 산다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제 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자체는 사실 bargain for exchange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내가 어떤 돈을 줄 테니 넌 나에게 물건을 달라. 내가 돈을 줄 테니 넌 나한테 서비스 해달라. 넌 나한테 서비스를 주고 난 너한테 물건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bargain for exchange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계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계약이라는 걸 사실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계약을 사실 하고, 체결하고 산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서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계약이 될까? 아니면 이런 거는 계약이 안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취지는 그래요. 당연히 과목은 뭐 할까요? 당연히 러스쿨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은 두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JD거나 LLM을 합격하신 다음에 또는 가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로 로스쿨 수업 듣기 전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ar exam을 준비하시려고 합니다. bar exam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규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냥 bar prep 수업만 들었을 때 난 이것만 들어서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좀 더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라는 부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기초부터 좀 갈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더라도 아주 당연한 거더라도 꼭 한 번은 다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초가 필요한 경우 또는 프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다 좋습니다. 당연히 초점은 프리러에 맞춰져 있고요. 처음 이 법이라는 거를 뭐라 그러죠?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 법을 아시는 분들은 한국 법이랑 미국 법 비교하는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간단해요. 뭐냐면은 어떠한 법이든 그거는 그 문화권에 그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떠한 문화가 담겨져 있는 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컨셉은 어떠한 건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기본부터 다 시작하는 거를 사실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컨트랙트 러를 배우게 될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규칙을 사실 볼 겁니다. 제가 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참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법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common law, 공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영국에서 넘어온 거겠죠. common law도 사실 법이기는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common law라는 거를 어디서 정했냐면요,
American Law Institute, ALI라는 곳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된 책이 뭐냐? Restatement of Contract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estatement of Contract은요, 바로 계약에 대한 커먼 러를 정리한 거고요. 만약에 Restatement of Property 같은 경우에는 재산법을 정리한 공통법, 재산법에 관련된 공통법이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Restatement는 법이 아닌가요? 이거 법 아니에요? 이거 법 아닌가요? 법?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법이 아닙니다. Restatement 자체는 법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Restatement 자체가 법이 아닌 이유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는 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어떤 기관에서 통과시킨 걸까요? 당연히 입법부가 통과시켜야 됩니다. 즉 Legislative Branch, Legislative Branch에서 통과된 땅에서 통과된 것이 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Restatement는 지금 Legislative Branch에서 통과시킨 건가요? 아니에요. American Law Institute라는 사설기관입니다.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사설기관이에요. 그래서 American Law Institute라는 개인기관이죠. 사설기관에서 정리한 책인 거예요. 그럼 이게 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Restatement 자체는 사실은 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법이 되냐면요. 입법부가 Restatement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차용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이 되겠죠. 근데 Restatement를 State Legislative Branch에서, State 입법부에서, 주 입법부에서 이거를 인젝티드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Restatement는 어떤 식으로 법으로 인정이 되냐면 바로 Judicial Branch,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Restatement를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얘를 인용합니다. 인용을 합니다. 자, 인용을 한다는 거는 뭐냐? 사법부에서 판례를 남길 때 인용을 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Restatement에서 사법부에서 Judicial Branch에서 판결을 내릴 때 뭔가의 예를 들면 definition이라든지 issue라든지 어떠한 룰들을 Restatement 정리된 룰들을 인용을 하거나 citation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citation 그 법칙을 apply를 할 거예요. 어떤 사건에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에다가 그걸 apply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것이 법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 Legislative Branch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좀 특이하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미국은 좀 특이한 게 입법부가 Legislative Branch가 enact, 과연 법을 통과시켜서 법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보시다시피 사법부에서 Restatement를 인용을 하거나 또는 다른 secondary sources가 있어요. secondary sources 부분이 있어요. primary source가 있고 secondary source가 있는데 법 자체가 되는 게 primary source가 될 거고요. 법이 아닌 것들은 secondary source, 그냥 법을 보조하는 어떤 자료들이 secondary source가 있습니다. 그 secondary source를 판례 인용을 하면은 그게 법으로서의 효과가 사실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restatement는 엄밀하게는 이 자체로는 법이 되지 않고요. judicial branch에서 사법부에서 이거를 인용함으로써 사실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Restatement를 인용된 내용들, 사실 Restatement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더 많이 볼 거고 할 텐데, 그 정리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 생각해 두는 게, 이거는 Restatement Contract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들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다 돼서, 사이테이션이 돼서 법으로서 확정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회를 들어가시면, LLM을 가시건, JD를 가시건, 분명히 그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어요. 그때 이거 분명히 알려줍니다. 웬만한 학교에서 당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리걸 라이팅 하게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이테이션 걸어야겠죠. 그러니까 법인 거를 사실 사이테이션 걸어야 됩니다. 그 법이 되는 부분이 바로 primary source인데 primary source를 사이테이션 걸어야 되는데 secondary source를 사이테이션 걸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primary source와 secondary source를 나눠서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Restatement 자체는 secondary source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사법부에서 판례에서 이걸 인용해버리면 primary source, 즉 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할 때 가시면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리서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스 자체가
케이스 자체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secondary source든지 또는 primary source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 인용한 케이스 자체가 바로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common law가 적용이 되는 restatement contract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됐고요. 이거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배우게 될 부분이 바로 UCC,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Uniform Commercial Code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텐데 Uniform Commercial Code 자체는 사실은 법이 되기는 어려워요. 이게 보면 또 Uniform Commercial Code는 제가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UCC2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데 UCC에는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UCC부터 쭉 숫자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UCC에 대한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1, 2, 3, 1, 2, 2A, 3, 4, 5, 6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1에서 2, 2A, 3, 4, 5, 6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도 사실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이 유니폼 커머셜 코드를 만든 곳이 어디라고요? 이 두 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issioners of the Uniform State Laws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역시 같이 만든 게 바로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CC2라고 읽거든요. 자, 이거 Congress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Legislative Branch에서 뭐 만든 게 있어요?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사설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설기관에서 만들었는데 Legislative Branch, 각 State Legislative Branch에서 UCC2에 대해서는요. 웬만한 경우는 다 이거를 법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즉, ratify를 한 거예요. 이거 법으로 인정을 할게라고 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요. UCC2, 이 Uniform Commercial Code 두 번째, 2라는 게 있어요. UCC1도 있고, 2도 있고, 2A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 UCC2에 대해서 미국의 스테이트들이 많겠죠? 뭐, 50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빼고, 정확히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루이지애나 스테이트를 빼고는 사실은, 그리고 트라이브스, 인디언 트라이브스가 있는데, 인디언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쪽들은 빼고, 다른 모든 스테이트에서는요, 사실은 UCC2를 비준을 했습니다. ratify 해가지고요, 법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UCC2는 법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Uniform Commercial Code는, Uniform Commercial Code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법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2A,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이거를 우리 법으로 할래 안 할래를 다 정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그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 법에 따라서 UCC2를 우리는 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만든 법들이 있어요. 이건 Legislative Branch에서 통과를 시킨 거죠. 각 스테이트 Legislative Branch에서 UCC2를 우리는 법으로 인정할게라는 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얘는 법으로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뭘 배울 거냐면 Restatement가 적용되는 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CC2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나눠서 볼 거예요. 왜냐면 이 두 법을 보겠다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슈를 놓고 두 법을 뭐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Restatement를 적용할 거고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UCC2를 적용할 겁니다라고 나누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눠서 배울 겁니다. 뭔가 있겠죠.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Restatement는 Common Law, 즉 Common Law가 적용이 되는 Transaction, 무슨 거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UCC2가 적용되는 Transaction, 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나눠서 저희는 분석을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계약을 쓰는데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written contract, 실제로 이제 서면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서면 계약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국에서도 서면 계약을 쓰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인정을 해요. 그럼 oral contract 뭐 그렇게 강력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허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written contract으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면 바로 statute of frau드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글로만 계약을 써야 되는 경우를 글로 써야 되는 경우를 statute of frau드라고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만 반드시 written contract, 그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지만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뭔가 배울 겁니다. statute of frau드를 더하게 되면은
이런 subject matter,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written contract을 해야 되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만약 oral contract을 했다, 그러면 이건 계약으로 인정될까, 인정 안 될까요? 계약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두 계약 체결했겠죠? 그럼 구두 계약대로 그걸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당신은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했어. 계약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분명히 계약의 형식은 갖춰져요. 분명히 계약에서 필요한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두로 하건, 분명히 서면으로 하도 분명히 갖췄는데, statute flaw에 따라서 계약 자체가 되기도 하고요. 계약 자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statute flaw의 상황이긴 하지만 구두 계약했다. 그럼 모두 그러면 계약이 아니냐? 아닙니다. 또 exception이 있습니다. statute flawed 안에서도 exception이 있기 때문에 그 exception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예외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또한 구두 계약도 written contract로 간주되기도 해요. 지금 딱 들어봐도 그 부분을 시험 내기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건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contract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contract 기본 엘리먼트를 쭉 배우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약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는, 즉 binding agreement, enforceable agreement가 무엇인지를 하나 확인을 할 거거든요. enforceable, 즉 강제할 수 있다는 계약이 되는데 강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contract, 계약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해놓고는 다 해놨는데 계약으로 인정 안 돼? 그런 황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거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remedies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remedies란 거는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해야겠죠. remedies까지 가려면 분명히 계약은 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contract이라고 하지만 아직 수업 들어가시면 이제 K로 그냥 약어로 씁니다. 그냥 abbreviations로 그냥 K로 그냥 딱 이렇게 contract을 이렇게 씁니다. 자, 컨트랙 일단 맺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컨트랙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breach of contract이 발생을 해야겠죠. 계약의 위반이 발생합니다. 자, 계약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소송이 걸리겠죠. legal action이 당연히 걸릴 겁니다. legal action이 걸리면 뭘 요구하게 될까요? 당연히 remedy를 요구하겠죠. 보상을 받던지 배상을 받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remedy를 할 때 정확하게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돈으로 달라. 두 번째는 직접 행동해라.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경우는 모든 것들은 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결국에는 돈으로 거의 환산되잖아요.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넌 나에게 물건을 달라. 내가 돈을 줄 테니 너가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라든지 물건에 대한 value,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돈으로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집이라든지 사인볼이라든지 그런 건 전 세계에 몇 개 있는 걸까요?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부동산은 몇 개? 전 세계에 통틀어서 단 하나입니다. 딱 그 환경에, 그 층수에, 그 위치에 있는 부동산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유니크 프로덕이죠. 정말 특별한 그 물건 하나예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specific performance, 직접 물건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계약 위반 소송인데 당신의 이 물건을 다른 사람 팔지 마세요라는 거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즉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돈인 거고요. 하나는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무조건 다 행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어요. 어떤 클라이언트에.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화가가 바빠가지고 저기 미안하지만 초상화 못 그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소송 걸어가지고 초상화를 그리게 만들려고 법으로 판정을 받아요. 근데 설령 그렇게 많이 판정받았다 쳐볼게요. 그리라고. 그러면 우리 화가가 제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까요? 기분 상한 상태인데 소송까지 가고 기분 상해져 있고 당연히 그림 그릴 때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그리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스페이스 퍼포먼스를 당연히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당연히 콜트에서 그런 판단을 안 할 겁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배상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긴 한데 스페시픽 퍼포먼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레메디에서 한번 좀 볼 거긴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던 계약이 체결되지 않던지 간에 restitution, 즉 unjust enrichment, 부당이익에 대해서 항상 돌려주는 액션도 취할 수 있거든요. 즉 계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unjust enrichment,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되돌려주는 legal action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restitution이라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어떨 거냐면요. 계약인지 아닌지 분명히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그 계약이 브리치 되는지 물어볼 거고요. 브리치 됐다면은 어떻게 이걸 배상할래? 레메디를 진행할래? 돈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를 할래? 행동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래? 라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이 세 가지 컨셉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들을 한번 쭉 차례대로 컨트롤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